자, 여러분 아까 했던 이거 MBS, BS부터는 이게 뭐예요? B가 핵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 S부터 MPT 뭐예요? 그럼 B 없잖아. 네, 그럼 되겠네. 그죠? 여기 100이 결국은 뭐 채권. 응? 오래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츠. 자, 139페이지요. 원래 리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맨 먼저 리츠 회사, 리츠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했으면 나는 투자할 때 어디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 말이죠. 그죠? 하는데 이건 반드시 맡기는 거죠. 원래 정확한 부동산 투자 신탁이거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긴단 말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얘가 현재 주식 형태로 저건 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 대상이 어디 투자합니까? 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아까 있던 MBS, ABS 같은 데 있죠. 이런 투자한다고. 그럼 이때 보니까 여기서 투자자한테 이제 공시하죠. 어디 투자할 건데 돈 좀 투자를 하면 이 말 아닙니까? 이때 이걸 통해 뭘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이 어떤 수익성이 있다 생각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주식을 사겠죠. 사면 돈이 흘러 들어가서 이때 보니까 부동산 등의 투자, 이용, 관리, 처분, 개발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기 있는 뭐 투자자한테 뭐합니까? 배당해 주겠다. 그죠? 이런 게 일종의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그럼 결국 첫 번째 투자할 대상이 누구냐? 부동산인데 얘가 직접 투자합니까? 얘한테 맡기는 거지. 자, 첫 번째 리츠는 여기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주식 발행했죠? 지분입니까? 아니면 채권입니까? 이런 걸 좀 아시고. 자, 그러면 원래 리츠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기관리회사. 두 번째 위탁관리회사. 세 번째 보니까 기업이 자금 압박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이죠. 이런 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자, 그 입에 부수적 두 개 회사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 이렇게 있다고요. 논리가.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보니까요. 회사에 대한 실체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실체. 이 말이죠. 자기 관리는 자기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직원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 거꾸로 보니까요. 위탁 관리는 결국 뭐 얘는 주식을 발행했는데 맡긴 거지. 다른데, 그죠? 맡겼다. 왜 그러냐? 회사에 대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기업 구직 회사 직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다른 말로 SPC. SPC가 뭐예요? 명목회사.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자기 관리, 저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현재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회사 필요되죠. 이 관리해준 회사가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자산관리회사예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하는데, 자, 실제 보니까 우리 주식을 관리, 운영은 결국은 누구와 누가 합니까? 얘 주식 관리합니까? 하죠. 얘는 관리 못 할 거 아니야. 얘는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관리와 자산관리회사면 실제 주식을 관리한다고, 사실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어디 보는가 하면, 저기 있는 비록 거기 표는 139페이지 표가 있지만요. 이거를 먼저 보지 말고 어디 보는 건 142페이지요.
거기 있는 법 조문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죠. 법 조문을. 자, 이제 한 강의 봐볼게요. 첫 번째 2조의 1항 갑니다. 1항에 박스 안에 가가 있거든요. 자, 자기관리 아까 하면 회사 실체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임직원을 상건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원 상건 둔다 이 말로 반드시 이건 다른 말로 자기관리입니다. 나와 자는 뭐 있습니까? 위탁과 기업은 그러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임직원 등을 상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요. 예, 그 다음에 6조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10조 최저 자본금 있죠? 자, 잠시 요거부터 할게요. 잠시, 자, 좀 이따 할 건데,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인가와 등록증이 훨씬 더 엄격, 까다로운 게 누굽니까? 인가지. 그죠? 그래서 이래 보시면 돼요. 자기 관련 실제 얘가 주식을 관리하니 그만큼 이 엄격한 잣대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인가입니다. 또, 이 자산 관련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얘가 실제 주식 관리하죠. 그 얘들한테 반드시 뭐 합니까? 인가상이라고. 근데 위탁 관리와 기업 구성 실제, 회사 실제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건 얘들 직접 주식 관리 못 한다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라는 거면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투자 자본에서는 뭘 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다 평가 등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얘는 뭐 실제 이 주식의 어떤 관리 운영 등을 못 해주죠. 그럼 결국은 얘한테 뭐 있습니까? 완화된 어떤 조건을 둘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라고. 실제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회사만 인가상, 좀 다겠지만 인가상이고 나머지 몽땅 다 등록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요. 네, 6조, 10조 설립 자본금, 10조 최저 자본금입니다. 자, 일단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자기관리 회사 실체 있죠. 자본금 얼마예요? 설립 자본금 5억.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 영업 인가 후에 6개월이 경과된 거예요. 얘는 얼마죠? 70억이지. 그 다음에 위탁관리 보니까 설립 자본금 3억이죠. 최저 50억이죠. 이렇게 가시고요. 자, 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8조의 2 가볼게. 8조의 2의 사항 보니까 자기관리는 끝에 뭐 한다 했습니까? 인가한다 이거지. 거꾸로 9조의 2 가볼게. 위탁관리와 기업 구성 끝에 뭐라 했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조의 8 갑니다. 그럼 주식 공모란 말은요. 공모는 같은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시험은 공모를 안 써요. 그렇지 않고 상장해야 한다. 상장. 반드시 상장할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관리 몇 프로죠? 30이지? 위탁관리 얼마요? 이거 기업 구중 이런 의무장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15조 주식 분산. 이 말은 1인당 주식 소유한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50% 이상 갖고 있다는 이건 완전 독과점이죠. 그래서 원래 뭐 있어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랬거든요. 30% 40이었어. 이게 바뀌었어. 바뀌어서 몽땅 다 50 이상 갖지 못한다. 이런 게 바뀐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방 써봤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조항은 좀 애매모호해. 원칙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은 의무적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현재 법 조문상 요건 여기에 대한 명시 안 돼 있어. 시행령 좀 놔봐야 알겠어요. 일단 요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좀 놔둬보죠. 위 기업 구조정은. 자, 그 다음에 네 저기 있는 19조 갑니다. 항상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본 조건은요. 뭐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영업 인가 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히 현물성 좀 중요한데 자 1항 가보겠습니다. 이래서 나거든요. 영업 인가를 받고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조건 또 있어요. 최저 자본금 충족 후야. 됐죠? 영업 인가 받고 최저 자본금 충족되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 가지고 진주 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물 출자 다시
예, 체제 자본 충족된 후에 신주 발행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22조의 3가입니다. 자산관리회사 인가의 등록이에요. 인가죠? 그죠? 자본금 얼마예요? 70억. 자, 다시 그 밑에 갑니다. 투자 자문에서 갑니다. 자, 투자 자문에서 가보니까 첫 번째, 얘는 등록이 인가요. 근데 얘는 업무를 반드시 보셔야 돼. 이거 볼래요? 얘는 주 업무가 뭐라고? 자문 기능과 평가 업무마지 절대 이 말 대신 관리, 운영, 뭐 처분 등등등 쓰는 순간 다 틀려요. 무조건 자문 기능과 평가 업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법 조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23조의 2항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본금이 5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이 말은 5억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대통령령이 중요합니까? 시행령이요. 그러니까 시행령 보니까 10억 나 있어. 자, 다시 잠시 여기 보세요. 뭐 이 주식을 관리할 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필요하겠죠. 그죠?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빼버렸었는데요. 전문 인력. 항상 전문 인력 기본 요건이 먼저 이겁니다. 요건이. 예, 공인중개사, 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그래서 현 자기관리 회사 실체 있죠? 주식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5명 이상이고 위탁과 기업은 회사 실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지. 자, 자산관리 회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주식 관리해야 되죠? 한결과 이건 5명 이상. 거기 나 있을 거예요. 22조입니까? 22조에 3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23조 보니까 얘도 자산 전문인력 몇 명입니까? 투자 자문회사? 자, 일단 잠시만. 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실제 주식은 누구와 누구 관리합니까? 자기 관리하고 자산 관리지.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보라고. 뭐 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립 자본권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없다고. 그다음에 똑같은 거지.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돼. 왜? 얘가 실제 관리하게 돼 있으니 그만큼 엄격한 조건을 둘 수밖에 없다고 이게.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처분 제한. 자, 처분 제한 보니까 네, 그것도 법 조문 좀 읽고 갑니다. 자, 이래서 나왔죠? 자,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투자회사입니까? 투기회사입니까? 투자조죠? 투자 궁극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그죠? 바로 첫 못하겠네? 그래서 1항본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 범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부동산 처분해서 안 된다. 이 말은 5년이 중요한 거 아니지? 시행령이 중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처분기한. 자,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자기관리 위탁을 줄 때 1년 이내 처분 못한다. 근데 기업 보조정 이런 조건 따르지 않는다. 바로 처분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25조요. 자산 구성. 1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뒷말 잘 보세요.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 다른 게 쭉 달려 들어오지. 오면 80이야. 자, 쭉 가서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총자산 70%를 뭐 있으면 부동산 이해한다. 이 말은 부동산에만 70%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뭐 있으면 항상 뒤에 보셔야 되죠. 부동산만 나오면 70. 다른 게 딸려 들어오면 80.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일단 자, 자산 구성 가볼게요. 자산 구성은요. 어쨌든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증권 투자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은. 근데 좀 이따 하겠지만 반드시 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만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오직 부동산에만 투자한다고.
유가 정권 투자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7조 갑니다. 정권에 대한 투자 1항 가볼까요? 1항. 1항은 중요한 건 다른 회사에 있는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특히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매입했을 땐 10%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요. 의결이 있는 주식이요. 의결이 있는 주식은 10%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걸 아시라고요. 자, D장 갑니다. 28조. 이거 바뀐 게 몇 개 있는데, 자, 28조 1, 2, 3항 다 읽습니다. 1항 갑니다. 네, 9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익준비금,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익준비금 적립할 수 없다. 자, 2항 갑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배당 이익의 50% 이상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이때 이익준비금 적립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5척에 3항 갑니다. 3항은 위탁관리 부동산에서는 1항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을 때 이익을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이 말입니다. 배당. 잘 보세요. 이게 원칙은 배당이 있죠. 무조건 90% 이상 배당, 90% 이상 배당하게 돼 있거든요. 3개 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기관리 뭐 있습니까? 초과 배당할 수 있죠.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원래 보니까 나오는 수익금이 이익이 100원 나왔어요. 난 무조건 모조로 90원 이상은 배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한 10원 정도 대충 남는 거 아닙니까? 이 10원은 뭐 하는가 하면 이 배당할 때 투입된 비용이 있지. 그 비용을 뺀 나머지 몽땅 다 배당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남는 이익은 절대 그 기업에 정리 못하게 돼 있다고. 이 말은 한 해 동안 나오는 이익은 전부 다 배당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2018년 말까지 자기 관리에서만 100원 나왔으면 50원 이상 배당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뭐 있습니까? 비용 빼면 대충 한 45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 하자고요. 남는 금액. 요 금액은 회사에 적립할 수 있다고.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현재 이런 회사 설립한 둘 중에 어떤 거 설립하겠습니까? 자기하고 위탁주 뭐 설립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내가 편하겠냐? 위탁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 신경 안 써서 끝나들 것이고 아주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훨씬 더 우리 일반 시장에서 회사 설립수가 훨씬 많이 누구냐? 이게 제일 많아. 이런 게 더 많다고. 이건 거의 사실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이걸 설립을 더 늘려줄 목적이. 자기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원칙은 준비금 적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관리안에서 2018년도 말까지 50 이상 배당하고 적립금 적립할 수 있다 이거 하시라고. 이게 새로 신설된 조항이에요. 이런 건 좀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조 갑니다. 29조. 그 안에 있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요. 이 말입니다. 어릴 때에서도 은행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차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사채 발행 가능하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 49조의 2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에서 갑니다. 자,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한 부동산 투자에서 요건을 갖추고 70% 이상을 다음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 말은 자, 잠시 칠판 보시고 자기와 위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외 유가 등을 할 수 있지. 얘는 어디만 한다 있습니까? 부동산에만 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리고 2호 갑니다. 자, 2호 가볼게요. 기업 구조조정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주식 공모 일단 분산 빼버리죠. 분산 빼버리고 주식 공모 부동산 처분 제한, 자산의 구성 제한과 관련된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자, 볼래요? 자, 공모는 다른 건 30이지?
이해하지 않는 거 의무 규정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처분자 몽땅 다 1년은 처분 못하지? 그런 규정 없거든. 그 다음에 자산 구성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지. 얘는 어디만 합니까? 부동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분산이 이게 빠지는 제가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분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좀 유보시키자고. 요 내용만큼은.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표를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으로 열심히 하겠죠. 한 10몇 번 하겠죠. 이 표를 가지고. 근데 이거 이외에 좀 기억할 게 이제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건 따로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뭐를 기억하시는가 하면요. 반드시 이런 겁니다. 회사 명칭은 부동산 투자 회사 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용할 것. 두 번째, 아까 했지만 사채나 또는 은행 돈 대출 가능합니까? 하죠. 그다음 세 번째, 법 적용.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에서는 주식에서 맞죠? 주식에서는 반드시 어떤 법에 적용됩니까? 상법에 적용돼요, 상법에. 그 다음 네 번째. 합병시 반드시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만 합병합니다. 절대 다른 회사 합병 못합니다. 다섯 번째, 법인세 면제. 우리 자기 관련 회사 실체가 있죠. 있으면 법인세 면제 안 됩니다. 위탁과 기업은 회사 실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위탁 관리와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런 것만 좀 따로 정리하세요. 이것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츠에 있는 전체 내용을 또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한 10번 하면 설마 기억하겠지 뭐 이제. 그죠? 네, 그래 보시고. 너무 지금 크게 뭐 있습니까? 이 단계를 보지 말고 큰 흐름 자체는 좀 보시라고요. 큰 흐름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풀 겁니다. 예, 자, 24번부터 손을 대면 되겠네. 24번부터. 자, 1, 2, 4번. 예, 부채 금융물 어쩌고죠? 뭐 간단하게 뭐 영어 나오면 몽땅 다 집은 아닙니까? 다만 조심할 건 니은번처럼 B가 있죠. 빼기. 그죠? 그건 부채고 D급번 사채나 있지. 부채죠? 나머지 니은번 정리하는 지분이죠? 네, 그래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25번요. 1번. 자,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이죠? 자, 다음에 2번 가볼까? M 뭐요? M, PBG. 몽땅 다 누구 거? 발행자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동화 자산. 자산이 되는 건 뭐예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물건이지. 어떤 거? 부동산 관련돼 있는 채권, 부동산, 기타 지상권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저당. 역저당이 뭐 주택연금. 주택연금 같으면 역저당, 역목이지. 또는 역연금 다 같은 말이에요. 역저당, 역목이지, 역연금, 연금.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지금 똑같은 하고 지분에 속하는 거죠. 관련 없는 거지. 1번 끝에 정제 나 있지. 2번 영어 나 있지. 3번 뭐 나 있어? B 나 있지. 4번 뭐 있으면 리츠 나 있죠. 5번 펀더죠. 예. 그 다음에 27번.
일부 제가 원문을 그냥 그대로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우리 과거부터 이렇게 쭉 법이 바뀌었거든요. 자, 일단 내용이 적합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1번 회사 설립은 일단 국토교통부지 지금은 그죠? 장관에 인가를 설립하고 나 있는데 자, 1번을 옳은 지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응? 1번 옳은 지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뭐가 있을 때 앞에 자, 잠시 이게 들어야 돼요. 누구냐 들어요. 누구냐. 이걸 먼저 설정하라고. 그래서 자기관리라면 해보자. 자기관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 5억. 그 다음에 다시 이건 설립하고 그 다음에 5억 이상 자본 이건 결국은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 자본금과 설립시 뭐 있습니까? 얼마 이상? 30% 이상 청약해야 되죠? 자, 잠시 여러분들 요거 하셔야 돼. 주식 공모는 반드시 설립 영업 인가 후에 몇 년 이내? 요 말 기억하셔야 돼. 인가 여기 법조문 얼마 어디 있었지? 법조문 가볼까? 142페이지 14조의 8. 14조 8. 영어, 인가 등을 우리 옛날에 1년 6개월이었어. 2년 바뀌었어요. 2년 이내에 인가 받고 또는 등록 후에 2년 이내 공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2번 갑니다. 자산 구성. 자, 가보자고요. 뒤에 부동산과 부동산 뒤에 뭐 딸려왔지? 몇 프로예요? 80. 그다음 부동산은 몇 프로? 72죠. 3번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뭐 있습니까? 얼마, 몇 프로 지금? 50%. 이거 굉장히 지금 완화시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결국 뭐예요? 독과점 하라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3번, 반드시, 4번 갑니다. 합병은 투자, 회사, 학원 합병합니다. 다른 회사 합병 못하면 답은 4번이죠? 배당은 원칙 몇 프로? 배당 원칙 90%. 예외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칙이 중요하지? 네, 90. 그 다음에 28번. 자, 자기관리 회사 실체 있죠? 기업은 회실체 없죠? 같은 명목회사입니다. 2번. 자기관리 체제자본금 얼마요? 70억. 3번.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죠? 언제 합니까? 앞에 단서부터 하지. 영업, 인가, 등록 후에, 인가 후에 체제자본금 충족 후입니다. 출자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뒤에 뭐 따라 부동산이 있습니까? 다른 게 딸려 들어왔지? 몇 프로? 80. 자, 그 다음에 5번요. 기업 보조정 1인당 주식을 뭐 있습니까? 이런 일단 기억상 50으로 기억하지. 50으로. 아직 확실시 된 게 아니니까 50 이상 갖지 못한다. 자, 29번 갑니다. 1번 위탁관리 얼마요? 3억. 2번 자기관리 등록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 3번 영업인가 쪽에서 자기관리 자본금 얼마요? 70억이죠. 4번 갑니다. 예, 영업인가 저는 현물 출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5번 가볼까요? 자, 5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쭉 읽어보시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개발, 운영, 취득, 처분 몽땅 다 하는데 나 같으면요. 이거 틀린 말 내면 뭐는지 압니까? 이거 보세요. 부동산 관련 다 할 수 있는데 나 같으면 무조건 내면 요 말 딱 집어넣겠다고. 자문과 평가는 투자 회사가 하는 겁니까? 자문회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할 거 아니야. 굳이 틀린 말 내면 요거밖에 낼 게 없다고. 응? 그러니까 리재산을 만드시 뭐예요? 부동산을 개발하고 취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처분 다 하거든 전부 다. 하지만 자문과 평가는 못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가? 단 거 같아 보니까. 아, 있어. 44번. 자, 44번에 할 말이 있는 게 거기 뭐 있습니까? 44번, 3번, 4번, 요거 하면 3번, 4번. 그리고 저기 있는 46, 일단 그부터 문제입니다. 44번에 3번. 자, 물어보자고요. 리츠는 주식이지. 수익이 없으면 투자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거 투자한다고. 그러면 주거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상업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상업이란 상업. 수익성 부동산. 그 다음에, 자, 4번요. 이런 펀드를 먼저, 이 펀드하고 리츠 구분하셔야 돼. 자, 요거 보세요. 자, 리츠하고 그 다음에 펀드가 있는데요. 자, 둘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지. 그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주식을 모아서 주식을 통해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이 펀드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공법생이 펀드 좀 하고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게 펀드예요. 우리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펀드 중에 특히 뭐 저기 펜션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펜션을 지을 건데 한 구자당 공법생 하고 있는 거 보니까 500인가? 그죠? 네, 요걸 갖다 투자 해서 나오는 수익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법생 20몇 % 확정된 이 금리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사실 펀드에 약간 변형된 거예요. 사실 펀드는 뭐 했습니까? 나오는 수익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현금, 돈을 투자해요, 돈을. 얘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그 차이야. 논리가. 그래서, 우리 여기 요약집 있어. 네, 146페이지. 이게 자금, 박스가 있죠? 자금 모집에 대한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리츠는 주식이지. 그죠? 펀드는 결국 자금, 사모 공모를 통해 하는데 어쨌든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 차이라고. 근데 둘 다 이 방식은 나오는 수익을 돌려주는 거죠. 이건 지분 방식 아닙니까? 그죠? 지분이야.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대충 개념 파악됐으면요. 지금 뭐를 좀 할 목적, 이거 할 목적이에요. 우리 가끔 이게 시험 나오는데, 우리 채권과, 그 다음에 지분 중에서 이 리츠, 그 다음에 펀드. 이건 둘 다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요. 물론 얘는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거지. 얘는 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가끔 시험 낸다고. 요 두 개 차이를 가끔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이게. 채권은 반드시 투자했으면요. 거기 있는 이 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서 채권은요.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만 지불합니까? 더 높은 수익을 지불합니까? 채권은 이 은행 대출과 똑같은 거야. 무조건 약속했던 원금이 지불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약정된 이자 수익만 수치한다. 이자 수익만. 그런데 얘들은 리츠나 펀드는 둘 다 배당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수익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그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건 배당 형태로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배당. 그런데 여기서 리츠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돼 있어. 배당 이익도 수치하지만 배당 이익도 이건 주식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 엄청나게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런 주가 차익이 얻을 수 있어. 차익도 수치할 수 있습니다. 얘는 주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공모사모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이점수처럼 반면에 있으면 드럼폰 이익과 주가 차이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 것보다 손실도 볼 수 있습니까? 손실. 얘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세운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채권은 반드시 약수가 날지 원금 계좌를 꼭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실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훨씬 안정성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장난쳐. 우리 과거의 문제는. 그러니까 요까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로 있죠. 이 펀드는 완성된 부동산보다도 개발 중인, 개발 가능, 개발 중인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펀드는. 리츠는 개발 중인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직접 개발할 수 있어요. 또 개발 완성된 부동산 이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다 투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현재 건축 중이고 앞으로 개발할 거고 이미 완성된 건물을 사서 관리해서 수익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거는 주로 어디 말하는 거면 현재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데 많이 투자한다고. 그런 차이예요. 자, 그게 우리 거기 있는 4번에 있는 문제 핵심이에요. 펀드 나 있죠? 나온 순간 이거 반드시 있습니까? 완성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있습니까? 예, 건축, 개발 중인 부동산 등에 많이 투자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예, 지금은. 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리자 이거 PF 140페이지. 자, 이제 PF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PF는 항상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이건 내용 압축을 해보면 이 내용이 항상 좀 간단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현재 부동산 개발 등이 있으면요. 일반 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개발합니다. 하는데 이때 돈이 부족할 때 반드시 은행 찾아가서 있습니까? 내가 현재 이런 개발 사업을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겠죠. 하면 결국은 담보를 요구하죠. 담보는 항상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예요. 그런 다음에 돈을 갖다 빌려주면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을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은행 돈을 갚고 남는 이익은 사업자가 챙길 것인데, 우리 가끔 보니까 이 수익이 개발 잘못해서 수익이 이렇게 50억 정도 나는 경우 있어요. 결국 있으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은행한테 빌려간 거면 현재 100억 빌려갔죠. 이때 나왔던 수익만 갚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책임 다 질 것이라는 건데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죠. 100억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반드시 모든 걸 책임진다 해서 소고금융이죠. 또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사업자 직접 한다죠. 이와 반해서 PF는요. 이런 거면 제일 먼저 PF 회사를 먼저 설립한다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실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설립은 누가 하냐? 결국은 사업주가 하게 돼요. 사업주가. 자기 지분 투자한다고 하죠. 했을 때 PF 대신 있으면 은행 찾아가서 내가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는 담보 요구하죠. 담보가 뭐죠? 요거.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성.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성이 담보가 되었으니 이걸 아시라고요. 절대 부동산 등이 담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1조 정도 돈을 빌려갔으면요. 이 돈 가지고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갚고 남는 거 가지고 각각의. 그럼 실제 PF는 아주 많은 기업이 참여합니다. 지분 형태로서. 그래서 각각 있는 지분 투자자한테 투자한 만큼 배당해 주는 방식이 그게 PF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볼게. 이렇게 좀 간단해 보세요. 뭘 보는가 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시키라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은행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얘 돈 빌려주었지? 주었는데 이 PF에서 직원이 있습니까? 없지. 그럼 돈을 맡겨야 되지. 누구한테? 그래서 맡긴다 이게 무슨 계정이죠? 신탁, 위탁 계정이죠. 같으면 에스크로, 에스크로. 이렇게 되면 다시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돈 얘한테 있지. 사업 얘가 하지. 얘 망했어. 그러니까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영향 줍니까? 영향 안 준다. 두 번째. 은행들 항상 돈을 빌려줄 때 철저하게 뭐뭐 보는가 하면 이 사업의 계획성만 보게 돼 있지 이 사업주는 전 신경 안 쓰거든요. 얘가 망한다는 알 필요 없다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사업주가 조만간 망한다. 즉 사업주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갖다가 자동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사업주는 반드시 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에 대한 계획성만 분석하다 보니까 사업주의 신용을 평가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용평가 비용이 절감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기업 대출과 PF 대출 중에 금리가 높은 게 누구예요? PF죠? 그러니까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수익을 챙긴다 이 말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사업주의 특징 첫 번째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참여한다. 참여한 결과 첫 번째 위험이 뭡니까? 분산되겠지. 두 번째 여러 업체가 그만큼 협상할 때 협상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길죠? 그러면 기간이 긴 것만큼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업체들이 참여한 결과 나중에 어떤 손실 등을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주한테 보정, 보험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얘가 돈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준 거요? 얘 장부상 부채가 있어. 실제 돈 누가 갚습니까? 얘가 갚는 거지. 얘 장부상 부채 없지. 자, 장부상 부채가 없는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다. 부에 뭐요? 금융. 자, 그 다음 마지막 1조 빌려준 결과 보니까 나왔던 수익이 5천억씩이 나왔어. 돈을 갚고 부족하죠? 한 거에 대해서 얘가 얘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게 무슨 검요? 비소구. 일본 책임지죠? 제한소구죠? 여기 다야. 굳이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물론 그거 외에 다른 건 몇 개 돼 있지만 이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에서 30번, 31번 요 두 개만 풀면 되겠네요. 두 개만. 자, 30번부터 갑니다. 자, 1번 가볼게요. PF는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 조달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담보대출이거든? 그죠? 지분 투자하지? 그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자금 조달할 때 담보대출 이외에 뭐 있습니까?
지분, 자기 자본, 즉 지분 투자도 하면 됩니다. 2번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근거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업의 계획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이 말이죠. 자, 3번. 사업 수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의존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오는 수익을 갚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다른 말로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째.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한 결과 이에 당사자간 위험 배분 효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31번 문제 진짜 어려운 거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 먼 거. 1번 부의 검룡이 있죠. 2번 가볼까요? 쭉 검룡기한 높은 수익 챙길 수 있죠. 그죠? 3번 갑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쭉 해서 보정보험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만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4번째 가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죠. 5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 현금은 누구한테, 돈 누구한테 있습니까? 은행이지. 분리되어 있죠. 그런 결과 개발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더라도 영향 주지 않는 거죠. 다 맞는 질문 아니에요? 자, 여보세요, 이제. 이런 점이 종종 떠. 보통 매해마다 한두 번 뜨거든요. 다 맞는 질문이. 그럼 뭘 보는가 하면 다시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읽어봐. 맨 앞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키워드 뭐예요?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거 아닙니까? 잘 알지만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지. 그러니까 요 둘이 결국은 얘가 기분 좋으면 얘가 기분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의 금융이 누구 거예요? 이거? 누가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 장부상 부채가 없어. 그럼 사업주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장부상 부채가 없으면 그만큼 이 장부상 재무제가 좋아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은행들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문제를 보여줄 목적이고요. 이런 점이 종종 나와요. 난 무조건 다시 밑에 답을 계속 찾지 말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라고. 그럼 전혀 다른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하시고 좀 쉬었다가 천재 문제 풀겠습니다.